음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기운들이 좀 많아요. 이 방에서요? 이 딱 들어왔는데 답답하다. 밀실 같은 기운인 거야. 처박아 놨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망해서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좀 강해. 처음에 이 집 딱 들어왔을 때 소름도 끼쳤고 집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기에서 지금 3주 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래전부터 좀 아팠어요. 아이들이 보기에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 12월 정도에 이렇게 지금 내보낸 상황인 거고 딱 그 시점에 그러니까. 완전 신랑이 그렇게 되고 남편이 이 집에 있었으면 다운될 수 있는 기운들이 좀 많다. 이 기운이 좀 들어오거든요. 지금 남편 자 같은 경우도 솔직한 말로 해서 많이 좀 아직까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계약 언제까지예요? 내년. 조금 더 사셔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오늘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럼 대전 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심당 생각나시죠? 빵을 한번 사보려고 줄을 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줄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줄을 쓸 수 있을까요, 과연? 빵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1시간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1시간인 거야? 빵집 들어가는 게 이야, 여기도 줄이에요? 네. 제가 웬만하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 윤대만인데 포기!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뭐가 있어요 기운이? 터도 좋지만 덕을 많이 쌓으셨다. 터가 아무리 명당이어도 덕이 없으면 흥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시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딱 적정선. 이게 시너지 효과가 팍 올라가는 거죠.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장 전문가 윤대만입니다. 대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었나요? 요 근래 대전에 기운들이 많이 모이나 봐요. 늑구도 갑자기 탈출해가지고 대전이 엄청 띄어지고 또 성심당에 또 야구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다 야구 명문이죠, 대전이. 저는 사실 야구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대만 씨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지금은 뭐 손님 보고 출장 가고 뭐 연애 안 해요, 연애? 연애요? 할 시간이 없어요. 연애라는 게 내 마음속에 한 구탱이가 어느 정도 비어져 있어야 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다리가 되는데 그 틈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냥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형님들이 만들어주신다면 진짜요? 감사해. 출장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면 좋잖아요. 또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 댓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방울이랑 공을 울리잖아요. 네. 그거 들어도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신령님은 육성우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지 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옆에 계시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만 씨가 계속 다니잖아요. 저희는 안전한 건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세요. 애기들이 침대 밑에 보고서 엄마 저기 귀신 있어. 강아지들이 허공 보고 짖는다. 이게 영이 맑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이 부럽다. 아니 들어온 건 아니고요. 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 퇴기하다가 이쪽으로 옮겨 들어가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고. 대만쌤이 밤을 흔들 때 귀가 좀 흔들리는데 그냥 청력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좀 영적으로 좀 튀어 있다 하는 거는 작가님. 아 진짜요? 작가님은 약간 있어요. 네. 뭐야? 그래서 신가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서 괜찮은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네. 저희는 영이 더럽기 때문에 대만 씨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아니,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어떤 기운이 있으시는지. 오늘은 진짜 희한하게 계속 훈장님, 학자 할아버지 뭔가 이쪽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의 네. 의뢰인 네. 직업 과외 교사. 선생님. 역시.
6년 전 체인 방문 교사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며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혼자 공부방을 오픈하였습니다. 공부방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했는데 공간이 좁고 집 계약 기간도 만료되어 25년 6월 작년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한두 명씩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올 초에는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집의 기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막 제 맘에는 들지 않아 전화로 이사점도 봤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권하지 않았는데 전집 기간이 만료되고 돈은 여유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강행하였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자꾸 소름이 돋고 방문하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집이 춥다며 한마디씩 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또 지인들과 이상한 오해로 멀어지고 가끔 저녁에 잘 때 방을 누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윗집에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소음이 매일같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 매우 신경 쓰입니다. 간절하게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한 번만 오셔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터도 중요해야 되고 또 집 자체도 안정이 돼 있어야 아이들이 왕래를 해도 사실은 동발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약간 집 자체의 기운도 감퇴되어 있는 듯한 기운이고 옛날에는 학습 공간이라든지 교육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문창제라든지 막 이런 것도 지내기도 하고 막 이러긴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문창성, 별이 이제 북두칠성 옆에 6개가 있어요. 그분마다 묵묵히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공자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창제군이라고 또 우리가 모시는 신령님이 있어요. 이분은 교육의 신이에요. 수능 합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문창제군님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부적을 써내주기도 하죠. 집에다 간소하게 모실 수 있나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다음에 벼루, 붓, 종이 이렇게 4가지를 놓고 바람떡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놓고 맑은 정수를 좀 이렇게 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고사는 아니지만 약간 제를 지내는 듯한 느낌인 거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시험 100일 전에 조그만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다 날 일자를 계속 써요. 자기가 지금 공부가 제일 조금 힘든 거 있잖아요. 그 책에다가 한 페이지당 하나씩 날 일자를 쓰면서 100일 동안 이제 그 책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종이를 한 장씩 다 뺍니다. 소각을 하든지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게 좋죠. 왜 그냥 느낌상 현관문을 딱 열면 마주보고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딱 들어요. 집하고 현관문하고 안방문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의 출장지로 뭐 해보죠 이제? 가보자고요. 아 이게 제일 어려워. 가보시렵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문방 사우를 좀 살려고 합니다. 벼루, 붓을, 종이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오늘 렌즈. 네. 내 느낌에 이 집 아니면 이 집이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은데? 아 이거였죠? 네. 윗집도 비어 있다고 했어요. 네. 밖에서 느껴지거나 하는 그런 건 여기가 무슨 밑에는 창고처럼 뭐가 있나 보다. 물차거나 맞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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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안에는. 아 그래도 엄청 성격이랑 이런 것들이 깔끔하시긴 하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게 다 어찌됐든 간에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성격하고. 처음 사신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해요. 깔끔하셔.
이거는 거의 뭐 업체 불러서 대청소. 매일 하면 할 게 없어요, 사실. 처음에 한두 번만 좀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청소기만 돌리면 돼서. 뭔지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뭔지. 여기는 지금 몰딩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있던 거를 그렇게 많이 맞아. 고치지 않았어요. 막 체리 몰딩처럼 돼 있는 거 이런 맞아, 거나 맞아, 그냥 맞아. 색깔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 정도 바꾸고 이제 도배 정도. 사실 이거 처음에 도배할 때 하고 그 다음날 하는데 얼룩이 잔뜩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마르고 습기가 많으니까 벽지에 다시 스며들어서 도배가 안 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이걸 신청하게 된 게 신랑이 오래전부터 좀 아팠어요. 좀 아팠어가지고. 근데 지속적으로 이게 좀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가 좀 자꾸 이런 사람이서 이게 제 눈에 보기에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좀 거의 협박식으로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나가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건지라고 해서 작년 12월 정도에 이렇게 지금 내보낸 상황인 거고, 기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 처음에 이 집 딱 들어왔을 때 소름도 끼쳤고 집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기에서 지금 3주 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전 집에서.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집을 고치고 나서 이게 몇몇 지인분들이 오셔도 야 너네 집 너무 좀 추워 이 말을 좀 종종 했었어가지고 옮기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기는 해요. 근데 뭐 하다가 한번 말아먹었어요? 네. 음, 인터넷 쇼핑몰 한번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한번. 그거만 아니었어도 사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때부터 해서 남편도 어찌됐든 간에 건강수로다가 딱 그 시점에 그러니까. 완전 신랑이 그렇게 되고. 그니까.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도 수업을 하시는 아니요, 거죠? 여기는 그럼 저희 여기는 안 하고 아이들이 그냥 그냥 방만? 공부하는 거고 방 2개만. 그럼 그쪽으로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보시죠. 네. 나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거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음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기운들이 좀 많아요. 이 방. 이 방에서요? 이 방 특히. 딱 들어왔는데 답답하다. 활짝 열린 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기를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약간 밀실 같은 기운인 거야. 애들이 또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더 안 되는 기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방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이 방에는 조금 1대1로 커버해야 될 애들, 좀 집중시켜야 될 아이들. 예. 저쪽 방이 조금 지금 이제 벽지 해놓고 뭐 해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기운이 딱 느껴지는 건 창고 개념으로 쓴 것 같기도 해요. 처박아놨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맞아, 그 전에 여기 벽지가 좀 진한 회색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쪽에도 혹시 곰팡이가 좀 있지 않았어요? 온 집이 다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습기를 지금도 돌아가면서 계속 돌려요, 방들마다. 지금 여기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이 들어왔으면 망해서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좀 강해. 근데 여기 아파트 여기 자체가 뭐가 불안정해. 주인도 뭐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많이 바뀌었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경매 넘어간 게 많다 이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 여기 집이. 집. 이 집도 그렇고 윗도 그렇고. 그거는 전혀 제가. 지금 여기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도 큰 금전 들인 거는 안 하고 네네네. 그냥 이런 지금 네네. 몰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색칠하고. 사실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에 하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맞아요. 들어오기 전에 너무 집이 엉망이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바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현관문을 딱 열면 마주보고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딱 들어와요. 집하고 현관문하고 이렇게 화장실이 됐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 중문을 달아놓음으로써 해서 중문에서 한 번 정도 막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주문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을 했는 거예요? 중문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기운적으로 흉이 나는 거죠. 집 터 기운에. 보통 그렇게 되면 썩 그렇게 잘 되는 일들이 없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힌다든지 이런 기운들이 좀 많죠. 주문이 있든 없든 간에 화장실 앞에다 여기도 거울. 나가는 기운이라든지 들어오는 기운들 좀 반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여기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 망해서 나갔다 소리가 자꾸 나와요. 전 주인분이나 사셨던 분은 전혀 알지 못하시죠? 네. 진짜 그런 문서 같은 거 한번 좀 떼보세요. 경매를 낙찰자가 받았다고 하면 헌집 줄게 새집 다고 해야 돼요.
웬만하면 나무로 된 가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를 다 뜯어내고 뭐 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 전에는 해가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맞아, 너무 그래서 거의 진짜 이 전등을 안 켜놓고 살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반짝반짝한 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반지하방 들어와 있는 느낌 같은. 사실 이렇게 여기 베란다 쪽에가 공판이 계속 맑게 제가 아직 페인트칠을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집은 제습기로 돌리는데 주기적으로 소리를 좀 많이 들었다고 했을 때 약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껴 있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되게 불규칙하긴 한데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항상 듣는 게 11시 이후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쯤일 것 같아요. 양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있다고 보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집 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뜨고 뭐하고 막 이런 것보다 본인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 조금 내려가는 이런 기운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강해. 아마 그냥 내가 보면 남편분하고도 지금 상충이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본인 자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강하다. 이 집의 기둥 같은 기운들, 진짜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이러면서 여기저기 어찌됐든 수소문한 것도 좀 많이 붙여지고. 네. 여기 계약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 조금 더 사셔야 될 것 같아. 아, 싫은데. 근데 지금 오래전부터 좀 아팠어요.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가 좀 자꾸 이런 사람이서 제 눈에 보기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 12월 정도에 이렇게 지금 내보낸 상황인 거고. 음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기운들이 좀 많아요. 딱 들어왔는데 답답하다. 처음에 이 집 딱 들어왔을 때 소름도 끼쳤고 집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옮기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기는 해요. 서사방가라밥소사 해동도 성공 남선 부주입니다. 실록당 전안의 청어입니다. 여기 이씨 기준님한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말 끝에 바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맞는 말이야. 본인이 그 사람한테 할 때는 맞는 말을 했어. 그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셔야 돼. 직성이 좀 너무 강해. 그래서 집안진 중에 뭐를 하나를 움직이더라도 내 뜻대로 움직였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따르라야. 지금 대장부야. 아버지도 뭐가 이게 학업적 이쪽에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지금은 대학교 가서 강의하시고 할아버님도 옛날에 짜셨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 그 줄력이 다 이어져 내려온다니까. 그게 가장 크게 내려온 게 혜진 씨한테. 그냥 제일 즐거운 건 공부 못하던 애가 와갖고 여기한테 배우고 나서 시험 점수 이렇게 갖고 오는 맞아요. 그게 제일 너무 행복해하는 좋아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해. 진짜 다른 좋아요. 행복한 거 없어. 내 딸들이 해오는 것보다 걔네들이 해오는 걸 더 즐거워해. 맞아요. 딱 성적 올랐다고 어머님부터 맞아. 전화 오면 그때가 제일 좋아요. 성적 떨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새도록 고민해요. 뭐를 하든 사실은 선생님을 해야 되는 분은 맞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거로 하려 그러니까 본인이 엎어지고 꼬꾸라지지. 뭐 하다가 한번 말아먹었어요? 네. 인터넷 쇼핑몰 한번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사실 쇼핑몰은 저는 대전에 연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대전 발령을 받는다 해서 대전에 집을 얻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그 엄마들 맘카페에서 레깅스를 팔면 되게 잘 된대. 그래가지고 공장 있으니까 몇 개만 한번 올려봐 했는데 처음에 했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한창 레깅스가 붐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카카오에서 또 쇼핑몰이 엄청 붐을 이뤘을 때 거기에 납품을 쭉 한 6, 7개월 상간에 주문이면 4,000건, 5,000건씩 들어오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 한 2년 반, 3년 하다가 사장님들이 이제 몇 분이 부동산 한번 치시고 꼬꾸라졌죠. 갑자기. 신랑이 일 있기 한 1년 전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이 망하면서 다 엉켜지면서 그만뒀죠. 지금 남편 자 같은 경우도 솔직한 말로 해서 많이 좀 아직까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씨 기준님이 위로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당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채찍질을 많이 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망이 낀 거야. 공망이라는 건 방이 벼따른 거거든. 예를 들면 기러기 아빠처럼 뭐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운들이 좀 강해요. 근데 남편분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무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혀있는 상태의 기운이 너무 많았거든.
어디가 막 엄청 아프다 이게 아니라 왜 정신적으로 좀 네. 그런 것 같거든. 우울증처럼 네, 네, 무기력증처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혜진 기주님을 보기보다 남편을 봤어야 되는 기운이 더 강하네. 남편분 사진 있어요 혹시? 어제 혹시 몰라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했던 분이신데 남편분이 지금은 어디가 계시는지. 남편분하고도 지금 상충이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강하다. 이 집의 기둥 같은 기운들. 지금 인천의 호텔에서 이렇게 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잡다한 일을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쪽으로 보낸 게 어쨌든 햇볕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집에 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암막 커튼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방을 막 칠흑같이 어둡게 놓고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을 열면 냄새가 날 정도로 안 나왔었어요, 그 방에서. 이쪽 집 이사하게 되면서 신랑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면역력이라든지 기운들이 좀 약해. 직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를 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장례식 갔다 남편이 약간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남편이 이 집에 있었으면은 훨씬 더 다운될 수 있는 기운들이 좀 많다. 이 기운이 좀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여기 집에 있다 가면 꼭 갈 때 나 왜 쉬었는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드니 하면서 항상 가요. 예. 왜 너무 힘들어 하면서 가고 나 1kg 빠졌다 맨날 이래요. 정말 밥은 삼시세끼 정말 정성스럽게 맞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졌다고 항상 그래요. 왜냐면 터 자체가 그 전에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계속 큰 소리가 오갔다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집이 막 이렇게 행복했던 집이 아니라 식욕 많이 나 있던 게 저 나무 저 기운에 되게 많이 묻어 들어가 있어. 그런 기운을 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년에 일곱수가 들어와요. 운기로 좀 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오기 전에 바질구레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운이 들어왔을 때 운기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뭐 이사 와서부터 해서 줄어든다는 거 거기다가 자꾸 꼽히는 거야. 네. 귀신이 막 드글드글 거린다 뭐한다 이러면 당장 뭐 이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습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땐 여기는 그래도 한 재계약을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주인은 이 집 2년 계약 끝나면 매매가 되면 바로 판매하시겠다고.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혜진 씨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있어. 몇 명 같이 와서 같이 먹을 것도 같이 해서 먹고 뭐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괜히 거기서 또 집이 또 뭐 썰렁하다 뭐하다 이러니까 본인 자체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았던 거야. 언니들하고도. 그리고 그 시기 때 갑자기 거기서 이사를 나와야 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점을 보고 이랬겠어 본인이. 여기야말로 진짜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인데 오기 전에 이제 그런 또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오다 보니까 더 꼽혔던 것 같아. 안 꼽혔으면 좋겠어 그냥. 편해질 것 같긴 그래. 해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맞아. 좀 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저 방을 약간 사무실처럼 쓰시거나 아니면 그 책장을 옆으로 옮겨서 빛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 문 열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 바로 베란다여가지고. 아 그냥 베란다 네, 문이야? 베란다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 푸릇푸릇한 기운을 좀 갖다 넣어놔줘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늘고불고 할 수 있는 기운들이 좀 들어오는 건 돈이 없어서 좀 못 배우는 애들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봐보셔요. 여기 대전 오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성심당이었거든요. 성심당도 굉장히 많이 망할 뻔했었던 거고 그런 기운인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덕을 쌓으면 나한테 오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문이 나고 뭐가 나고 하면서 본인한테 그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믿으셨어요? 네, 좀 네, 믿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 뭐 누가 같이 보러 가자면 보러 가도 그분이 뭐 무슨 말을 하건 전혀 제 귀에는 일도 안 들어온 상황.
사실 그 전에 이제 좀 조작하니까 이 느낌에서 농구장에서 실내가 조금 많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저는 사실 되게 간절했거든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아이들 엄마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신랑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혀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면은 차라리 이사를 바로 해야겠다. 그 고민까지 사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뭐 하나 꽂히면 계속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 말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친한 언니들한테 이 말 한 게 이렇게 전파되고 하면서 제가 좀 불안함을 더 극대화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집의 문제가 아니고 제 기운이 조금 이제는 가라앉을 타이밍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큰 영향이 가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고 불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공부가 또 잘 되고 성적도 올라야 되고 이런 기운들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문창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절 3번만 하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 교육기간 잘 되고 우리 오는 애기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구해봅소사 반가라 밥소사 해동원 조성국 남선부 줍니다. 내 무도는 이곳 마전이 터전에 오늘 교육기간으로 다가오늘 움직인다고 하니 문창제군님 오늘 날이시어서 그저 말끝마다 형내나고 글발마다 문장돼서 구해봅소사 반가라 밥소사 절 3번 하시고 마음에 있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생의 생년월일, 이름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학업볕을 돋아달라게 하면서 마음 안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제가 떡을 3가지를 갖고 온 이유는 백설기 제일 순수하고 깨끗한 이거는 바람떡이라서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찹쌀떡은 합격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3가지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벼루하고 붓하고 먹하고 종이하고는 제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데면 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홍제동 갔을 때는 볶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가정집에서는 볶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볶은 오곡을 물에다가 한번 끓일 겁니다. 여기에 묻어있는 동법이라든지 동토라든지 또 안 좋은 기운들을 좀 정화하려고 그래서 수증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오늘 오행 동법 동토도 다 젖혀주시고 오늘 목전기 목판이라 그래서 오행의 동법 동티 다 덧쳐서 꼭 편안하게 받들어 도와주옵소서. 이 오곡을 계속 궁금해요. 어떤 오곡으로 해야 되냐. 저도요. 오곡에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는 팥, 조, 수수 그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찹쌀이랑 뭐 다른 쌀 같은 거를 이렇게 섞으셔도 돼요.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오곡을 맞추시면 되는데 3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 팥, 조, 수수쌀 이렇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언제마다 한 번씩 하기보다는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하든지 철거를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가 서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샤시가 옛날 거라서 그래요. 아, 그래 추워서 그런 거예요? 이 의미는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네. 무슨 의미인지 근데 너무 감사하긴 해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그럼. 돼가지고 엄청 편해졌어요. 콧줄에는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요 방향으로 요 뾰족한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 있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도 오르셔가지고 맞아요. 위치까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현관 쪽에다가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 문 쪽에다가 잠시만요. 아, 붙이는 거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붙이는 거 분명 있는데. 요쪽 현관 중앙에다가 아,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편해지셨어요? 사실. 네. 사례자님이 마음에 안정이 되셨다면 클리어입니다. 네.
오늘 총평은 너무 꼽혔다. 내가 막 원해서 했던 이사도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적인 게 더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뭔가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가 안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다 결부를 시켰어요. 이거는 운기가 사실은 썩 좋지 못하니까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잘 되면 내 탓한다고. 그런 기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하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정말 이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문제인 건지 터에 대한 문제인 건지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출장 전문가 윤대만이었습니다.